지금 막 지방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해병대 4군 체제, 해병대 사령관 사성장군, 해병대 회관 등등등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해병대가 뭔지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법적으로 아니면 또 이 규정상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아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우리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다 정부 기관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런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몇 가지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능한 짧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서 주변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때 올바르고 또 남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변하고 있고 지금 안보라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 지금의 21세기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병대 또 전무회가 잘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보다 앞으로 20, 30년이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소용돌이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해병대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 예비했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그 역사적인 직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국가 안보는 이거를 모르고 공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편안할 땐 모르지만 정말 한번 당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우크라이나가 지금 민간인이 10,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몇천 명이 죽었고요. 군인들은 한 4만 명, 5만 명 죽었어요. 이 2년 반이 넘는 이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저런 재래식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게 6.25의 재판이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딜까라고 많은 석학들은 한반도라고 얘기합니다. 남북한이 부딪히면 저런 전쟁이 또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 이제는 저런 안보가 군인만 지키는 게 아니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다 저렇게 포괄적인 안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통적인 게 있는 반면에 비전통적인 것,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것도 있고, 신냉전이라고 하죠. 새롭게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신냉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우리가 운전자로 줄타기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어느 한쪽에 편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지금 세계 정치의 질서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매는 저기 흠남철수 73년 전에 빅메리스호에 13,000명이 타고 온 탈출 장면입니다. 맨 오른쪽은 북한에서 680명이 이 조그만 비행기 타고 철수하는 게 너무나도 급사합니다. 그리고 원에 떨어지는 두 사람이 바퀴에 매달려서 오다가 항공기가 이륙한 다음에 떨어져서 그대로 직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점령당한, 공격당한 나라는 비참해집니다. 이 가운데가 우크라이나 아파트입니다. 러시아가 그대로 아파트에다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겁니다. 저런 건 국제법에 어긋나요. 민간인 거주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폭격을 안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싸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게 10년 전에 연평도 마을에 김정은이 폭격한 거랑 똑같습니다. 러시아가 폭격한 게. 이런 상황이 그대로 방향만 틀면 서울 시내 경기도권에 떨어지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위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잘 아시는 다음. 그날 2010년 11월 24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 포격을 당한 다음날 신문에 나온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 이게 연평도 남쪽입니다. 2시 반입니다. 저 2시 반이 아니고 조금만 늦었으면 연평 도민은 수백 명이 죽었을 거예요. 2시간째 연평 도민들이 굴다로 전부 다 나간 거예요. 집을 비워놓고. 근데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는 하나도 안 죽고 서울에서 공사장 인부로 오신 두 분이 컨테이너에 있다가 컨테이너가 맞아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해병 2명하고 인부들 2명이. 그게 연평도 포격도가예요. 백주 대낮에 오후 2시 반에 민가에다 저렇게 포를 쏘는 건 전쟁을 해도 10번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평양에다 쏘면 전쟁하는 거죠. 이것은 전쟁으로 가는 것을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통수권자가 각고의 인내로 전쟁으로 안 가고 전쟁으로 갔으면 대한민국의 반 숫대밭이 됐을 거예요. 다음. 이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9.11입니다. 이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가 여객기가 들이받아가지고 3,000명이 죽었어. 한 건물 안에서. 이거는 펜타곤 동쪽 벽입니다. 벽에 다 사무실이죠. 여기 그냥 테러범이 항공기로 왔다 그냥 박아버렸는데 여기 126명이 죽었어요. 지금 가면 요 앞에 공동묘지를 만들어놨어요. 추모기념. 여기 가봤어요. 현장에. 이거는 백악관에 실제로 테러범이 백악관을 그대로 갖다 가미가지로 폭파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못 갔어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갔으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미국의 경제,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펜타곤 국방부, 세계 정치를 주도한다는 백악관이 19명이라는 테러범한테 한순간에 군대말로 작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어요. 이게 비군사적인 전쟁입니다. 30만, 50만이 전차 몰고 가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런 테러범 몇 명이 미국 한복판에서 저런 일을 벌어져도 못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바뀌고 있다 형태가 하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엄청난 자연재해로 전쟁만큼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청주 오송 지하차도도 그렇지, 지난번 이태원 때도 그렇지, 뭐 세월호도 그렇지, 또 우리 이번에 잼버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북 전후에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도랑이 탑을 대는 이런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이 다 안보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이제는 전쟁으로 일어난 것보다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피해가 더 크다. 다음. 그 다음에 더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갈등입니다.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경제 취약함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싸움, 이런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OECD 중에 우리가 갈등이 꼴찌입니다. 24등. 진영 간의 갈등이 제일 크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갈등으로 나가는 돈이 246조예요. 우리 국가 예산이 한 700조 돼. 국방 예산이 53조예요. 연간 국방비의 4배 내지 5배를 갈등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 정치인들은 진보든 보수든 정권을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정신을 못 차린다. 저런 사람들을 깨우치는 게 우리 안보단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데 해병대가 현역으로서, 근데 전후에는 예비역으로서 한 역할을 해야 된다. 다음. 그래서 해병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여러분들 아시는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 이 3개의 요소로 형성이 되고, 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계약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집단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주권을 주고
정치권 지도자들보다 하라고 한 거고, 군대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력 집단입니다. 군인은 헌법에 이 국가를 지키도록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다음, 법적으로 군대는 헌법을 수호하는 거고 역할은 영토, 영행, 영공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공은 공군이 지킬 거고 영해는 해군이 지킬 거고 영토, 작은 영해의 영토는 육군이 지킵니다. 해병대는 뭘 지키냐? 해병대는 지킬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해병대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가 한 202개 되는데 군대를 올바르게 가진 군대는 나라는 한 190개 된다 그래요. 그 중에 해병대를 정말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 23개 나라밖에 없어요. 해병대 비슷한 걸 가진 게 한 40개국 돼요. 그 중에 미국이 제일 크고 두 번째 해병대 제일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3만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육해공군은 일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만들고 필요 없으면 없애는 겁니다. 그게 해병대의 팔자고 해병대의 가치고 해병대의 실제 유지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해병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왜? 영토, 영해, 영공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해병대는 팔자에 맞게 잘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육해공군의 존재 가치가 있고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해병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1775년도에 창설된 미해병대가 지금 248년 됐어요. 그때 미해병대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그때 미해병대는 국민들하고 국가에 이렇게 있고 해병대는 제2의 육군도 아니고 제3의 공군도 아닙니다. 해병대는 오로지 해병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상륙작전이에요. 미해병대도 170년 동안 미 육군에 배속돼서 미 육군 뒷바라지 하는데 바빴어요. 근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륙작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하는 부대라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70년밖에 안 됐어요. 미해병대도. 170년 동안 미해병대도 떠돌이 생활을 했다. 다음. 그리고 정치와 군사?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군간부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또 해병대는 육해공군과 다른 모습을 그래서 보여야 된다. 육군은 좀 바보 같아도 지킬 땅이 있으면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해군은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한 배는 필요하잖아요. 하늘이 빵꾸가 나가지고 하늘이 갑자기 주저하지 않는 한 공군은 필요한 거예요. 해병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해병대는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더 많다. 그리고 계속해서 있다 없다를 반복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 정서가 군에 대한 인식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거를 먼저 잘 체득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음. 특히 분단국가에서 우리 군의 조치 이런 것들 존재 가치가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동맹이라는 것 동맹이 우리 한미동맹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동맹은 전 세계에 많습니다. 옛날 소련하고 북한하고도 동맹이고 중국하고 북한하고도 동맹이에요. 전 세계 동맹은 많아요. 미국하고 필리핀도 동맹이고 미국하고 일본도 동맹이고 동맹은 서로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동맹이 지금 맺은 70년 된 거야. 그게 언제냐?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다 떠나려니까 너네 떠나면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군이 남아있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미군이 한 번 더 여기 와서 같이 싸우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라고 받아낸 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국이 볼 때 그런 거야. 지리도 못 사는 나라. 그 당시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놈이 이제 전쟁 끝났다고 나하고 손잡고 나하고 같이 동맹을 맺자고 형제가 되자고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얻을 게 뭐가 있는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도
필요시에 우리는 한반도를 버리고 일본으로 내려가겠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다음. 그래서 동맹이라는 건 인간 집단이 만들고 전 세계 120개가 넘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미국 사람은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니까 여기 나와요. 미국은 한국이 자기들이 하는 동맹 중에 24번째라고 생각해. 우리는 미국은 일본이라고 생각해, 동맹이.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 동맹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맹은 서로 필요할 때 되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가 아니면 강자와 강자가 만나든 내가 뭘 줄 수 있을 때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줄 수 없는데 저쪽에서 손을 내밀고 동맹하냐? 절대 안 된다. 그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다음. 그래서 신냉전 시대 미국과 중국이 핵공 경쟁을 하는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 다음. 그래서 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마이클 샌더가 쓴 책에 정의는 힘이라고 해요. 정의는 뭐 이념적으로 멋있는 게 아니고 힘센 놈이 정의예요. 힘센 놈이 말하는 게 정의예요. 미국이 지금 같은 경우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이 말하는 게 정의예요. 역사요? 이긴 사람이 쓴 글이 역사야. 진 놈이 쓴 역사는 바로 지워버려요. 그렇게 냉정한 시대가 지금 국제정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이념, 추상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크라이나 봐요. 짓밟히는 거. 그대로 짓밟히는 거예요. 어린이 시설까지, 어린이까지 포격해서 어린이가 한 방에 140명이 죽었어요. 뉴스에 안 나잖아요. 500명을 한 부대에 다 갖다 묻어버려요. 우리가 옛날 6.25 때 봤던, 들었던 얘기가 우크라이나 21세기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 한반도하고 베트남하고 이쪽에 이 똥을 빼고 친 게 미해병대가 들어가 상륙제를 잡아먹겠다는 섬이에요. 왜 이렇게 잡아먹냐? 중국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 근데 우리 위치가 어디에?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를 잘 잡아야 된다는 다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쪽팔려서 트로트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 사방에 에어컨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이런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팔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갈 데가 없어요. 막히면. 근데 중국이 어딜 막겠다는 거냐? 여길 막겠다는 거예요. 대만하고. 여기 막으면 우리나라는 돌아가야 돼, 이렇게. 또 여기 막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거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막겠다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 먹고 사는 나라가 망한다. 그런 겁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몇 가지 여러분들의 기억나는 사진을 한번 보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군을 신뢰하는 대통령이 이런 모습이에요. 오바마가 아프간에서 죽은 이병이 오는 밤을 새벽 3시에 합참부장하고 나가서 격려하면서 말하자면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군에 대해서. 대통령이 헛소리만 하고 정치인들이 헛소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다음. 이거는 미해병대의 소위가 아프간에 가서 죽어서 이렇게 관에서 왔어요. 성조기를 입고. 누워있는 부인이 임신을 한 걸 알고 갔다가 이렇게 관에 묻힌 데 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우리 남편하고 하룻밤만 나랑 같이 다니는 교회에서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해병대 사령관이 이 교회에다가 시신을 놓고 해병대 의장 내가 지키게 하고 여기다가 매트를 깔고 이 부인이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남편하고 교회에서 듣던 그 성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미해병대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올바로 보여줌으로써 미해병대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다음. 그렇게 커서 애가 이렇게 컸어요.
부인이 요 묻힌 남편 묘소에 가서 이렇게 계속 아기의 숨소리를 들려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죽기 전에 부인이고 애가 이렇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됐다. 다음.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살렸다 하산하는 게 체포로 간 거를 포로 1027명하고 교환을 해서 한 명이라도 우리 장병들을 살려내겠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다음. 이거는 너무나 영웅적인 얘기예요. 우리 동맹에서 이루어진. 이분은 원주전투에서 팔과 다리를 잃어버린 외거 대령이에요. 이분이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팔과 다리를 한국 전선에다가 잃고 나는 평생 자랑으로 살았다. 왜냐? 내 팔과 다리를 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은 싱글럼브 장군이라고 70년대에 연합사에서 와서 우리 용산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때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투스타였는데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건 동수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 잡아들여. 미국을 바로 들려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미국 의회에 잡혀갔어. 이 싱글러브 장군이 얘기한 거예요. 너 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별을 하나 더 다는 것보다 전쟁을 막고 주한미군 철수를 해서 한반도에서 400만 내지 500만의 일반 시민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난 1000번이라도 전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했어. 근데 작년에 돌아가 있어. 이분이 싱글러브 장군입니다. 실제 우리가 모르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수없이 희생하고 죽어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워싱턴에 가면 프리덤 이즈 아프리, 자유는 거저주지 않는다는 그런 탑이 서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이 동상을 보셨죠? 거기 워싱턴에? 거기 바닥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시. 미합중국의 아들, 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국민들을 위해서 36,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알고 해병대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겁니다. 다음. 이게 미해병대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해병대와 우리가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미해병대의 역사를, 미해병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군체제든 사성장군이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해병대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해병대는 누구야? 해병대는 어떻게 살아야 돼? 다음.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병대는 국가가 승리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해병대는 형제 자매보다 전우회로 더 뭉쳐야 된다. 해병대는 국가의 역할이다. 우리가 성장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혈색이 다르더라도 이 합중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해병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왜 해병이 됐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해 가야 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 멋있는 말이 있어요. 해병대는 세컨드나 2등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쓰냐면 해병대 한 명의 지원자는 육군이나 타군의 10명의 지원자 아닌 군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말이 이거예요. 해병대에서 간부와 병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즉,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도 아니고 주인과 머슴의 관계도 아니고 하물며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피로 맺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해야 된다. 군대가. 이건 뭐 깔도 되겠죠. 그냥 상징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육해공군과 다르다는 거예요. 해병대가. 다음. 그래서 미해병대 앵커가 이렇고 미해병대의 상징이 이 대불도 이
우리 진돗개잖아요. 얘네는 불독이에요, 불독. 근데 여기 재미난 말이 있어. 미해병대 앵칸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이 독수리를 공군이 잠잘 때 몰래 훔쳐왔다. 그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앵칸은 해군이 비실비실할 때 훔쳐다가 여기다가 붙였다. 그 다음에 요 지구보라고 이거는 하느님이 7번째 대련날 쉴 때 몰래 훔쳐다 가져다 붙였다. 그래서 자기들은 전 세계 육해공군을 다 아우르는 해병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미해병대끼리 술 먹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육해공군 해병대가 싸워가지고 염라대왕 앞으로 갔어요. 염라대왕이 물어보니까 이건 왜 싸웠으니까 제 해병대 때문에 싸웠어요. 해공군 너 왜 싸웠으니까 해병대가 10부터 싸웠어요. 그때 염라대왕이 육해공군 애들 전부 지옥으로 보내고 해병대는 이리 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끌려가면서 왜 당신은 시비 걸고 우리 때문에 해병대를 왜 처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 염라대왕이 나도 인마 해병대 이병이다. 그걸 미해병대가 술 먹으면 하는 농담이에요. 그렇게 미해병대에 자부심이 있다. 그리고 미해병대 군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미해병대에 가서 점령해서 길을 터줄 때니 우리가 길을 터준 길로 박수 받으면서 이 경군이 지나가봐라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다 평정해 놓을 테니까 육해공군 그 다음에 지나가라. 올라가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데 우리 선배가 제일 힘든데 가고. 다음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한 명이 10명 역할을 해라. 셀파 피델리티 이거는 항상 충성. 우리 호흡 충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미해병대. 다음 그리고 이런 표어가 있어요. 1%. 미해병대는 전군의 1%다. 99% 육해공군이라도 1%의 자존심을 가집니다. 여기 써 있어요. Everybody together in the morning. 이게 우리 80년대 말 90년대 쓰던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 거야.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고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말이 이게 미해병대의 표어예요. 그리고 여기 더 퓨, 더 프라우드. 작을수록 더 퓨, 더 프라우드, 더 강한 자부심. 이게 뭐예요? 작지만 강한 건데 소수 정예 다 미국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 해병대가 역사가 70몇 년이니까 한 3분의 1이 돼요. 4분의 1 미국에 비해서. 많은 것을 미국에서 따왔는데 미국에서 따온 것을 잘 우리가 승화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다르지만 한 174년 차이 나지만 어디서나 필요 맞은 해대다. 그래서 엊그제 거제 가서 통영 갔다 왔는데 그 당시 6.25 때 한미 해병이 만난 걸 보고 미국 어느 전쟁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서 어른 해병하고 꼬마 해병하고 손붙잡고 한국전을 했다. 꼬마 해병이 한국에, 어른 해병은 진해고. 그러나 지금은 비슷해진 거죠. 다음.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75년도에 미해병대가 2개 대대를 창설했어요. 그때 사령관이 소룡이에요. 78년 3년 후에 해병대를 설치하는 법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크게 2번의 법이 바뀝니다. 그러나 170년이 돼서야 1947년이 돼서야 국가보훈법이라는 거 안에 미해병대가 어떤 부대라는 걸 처음으로 명시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법에. 우리 해병대가 4군이 되든 뭐 사성장군이 되든 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미해병대는 해외 고군관을 지키는 2,000명의 용사들이 전 세계 미해병대 대사관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한국 대사관에도 1개 분대가 나와 있어요. 조금 1개 분대만 소대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미해병대는 78년부터 백악관에서 군합대 미해병대 헬기가 마리몬이라고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는 헬기를 미해병대가 책임지고 다녀요. 경호 경비 다 해병대가 해요. 우리도 옛날에 12.12가 나기 전에는 해병대가 경호 부대로 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특전사가 다 차지했지만. 다음. 그리고 그때 국가보훈법 301호 1947년에 이런 얘기가 나와. 미해병대는
해군성 내에 독립된 인물의 역할을 수행해라. 이게 이제 사국제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민간 통제, 군 통제가 아니고 장관 밑에 육군성, 해군성, 공군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 장관 아래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총장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군체제가 아니고 해군성 속에 해군본부도 있고 해병대 사령부도 있는 거예요. 펜타곤에 가면 3층에 해군본부, 4층에 해병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이 합참장도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사성장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 미해병대는 원스타, 투스타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의거 이렇게 별도 군종으로 인정받고 해병대 고유의 권리를 인정해 준 겁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역할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경제 효율성이에요. 미해병대는 제일 많을 때 43만 병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17만 8천 명이에요. 우리는 2만 9천 명이에요. 2만 9천 명에다가 포스터를 달라 그러면 육군은 왜 우리는 안 줘?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포스터가 한 명이면 3스타가 두세 명 있어야 돼요. 3스타가 두세 명이면 2스타가 2배 이상 돼서 6, 7명 돼야 돼요. 2스타가 6명, 7명 되면 1스타가 한 10명 돼야 돼요. 왜냐하면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2스타 5명 중에서 3스타 2명 생기고 3스타 2 중에서 4스타 하나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부대가 최소한 10만 명, 11만 명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2만 9천 명 가지고 이걸 해달라? 안 맞는 거예요. 현재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3명이 계셨죠? 정광호 사령관님, 그 다음에 이병문 사령관님, 강희천 사령관이 3분이 계셨어요. 3분이 있는데 이 3분은 법에도 없는 포스터를 다루신 거예요. 왜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하나 달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차곡차곡 이게 계급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령관이 4스타인데 그 밑에 2스타 한 명에 3스타 3명까지 사령부를 운영한 거야. 근데 육해공군 본부 지금 어떻게 해요? 4스타가 총장이면 3스타가 둘, 2스타가 인사정보 작전군수 본부장들 다 또 그 밑에 1스타가 한 2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런 장군들이 가서 근무할 데가 없어요. 작아서. 그래서 무조건 싸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령관을 마치고 별을 4개 달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그것도 또 조건이 돼. 해병대 사령관이 4스타 가서 육해공군을 지휘할 수 있는 만큼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야 4스타를 달아줄 거 아니에요. 4스타를 달아줬는데 육해공군한테 가서 바보 취급받으면 안 가는 게 낫잖아요. 해병대가 4스타라고 해병대를 지휘할 수 있는 부대는 없잖아요. 사단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게 모여줘야만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장군, 사군체제 다 바래요. 미해병대도 170년 만에 사군체제를 이뤘지만 거기는 해군성 내야 아래 해군본부하고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그래서 해병대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2의 육군도 아니고 제3의 공군도 아니고 뭐냐? 위기가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아주 비상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군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해양력을 투사하는 건 상륙작전 기술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군을 우리가 욕하잖아요. 해군이랑 같이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륙작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라이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해군이 없는데. 미국 가면 미 해병대 장성들이 미 해군 제독들하고 매일 싸워. 왜냐? 해병대 태워줄 배를 만들라고.
근데 미 해군은 나는 항공만 만들어야 돼. 나는 잠수함 만들어야 돼. 너네 상륙하면 순서라고 7번째야. 이러면 야 이거 3번째로 올려줘. 그냥 미 해군대는 20만이 넘는데 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3만 명 정도 되지만 지금 가지고 상륙함으로 만약에 우리 해병대를 태운다 봤자 3천 명도 못 태워. 헬리콥터 몇십 대 가진다는 게 어디다 싣고 다녀요, 헬리콥터를. 그래서 우리는 해군을 믿다고 해서 미는 게 아니라 해군이랑 같이 가야 돼. 메리타임 서비스라고 같이 가야 돼. 공군이랑 같이 가야 돼. 필요하면 육군한테 지원을 받아야 돼. 우리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왜냐? 우리는 상륙작전 하나는 지원 못 받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기공군하고 다른다는 의미는 위기가 있을 때 빨리 뛰어나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먼저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런 임무에는 해병대와 가성비가 제일 높은 군대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해병대 전후에도 그 많은 단체, 서울시 안에 안보 단체가 128개예요. 뭐 특전사 전에, 무슨 전에, 여군 전에, 국방부 안에 200개가 넘어요. 200개가. 뭐 상위군은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유일의 안보 봉사단체로 가야 된다. 홍수권자가 인정하는 만큼 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2년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해 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광화문 앞에 가서 해병대기 드는 거, 저거는 해병대를 말아먹는 짓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항상 있나요?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바뀝니다. 우리는 국민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 진보 보수? 이거 갈리면 안 된다. 그리고 3만을 100만처럼 만드는 해병대의 모습은 전후회가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시고 지금 현안으로 떠도는 것들도 잘 이해하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해병대가 이 시대에 맞게 앞에 이 시대가 흐름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 해병대를 25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추사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쉽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안들을 아시고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회를 잘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안들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이런 내용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 기초로 여러분들이 해병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